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현대 문명의 발달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부르게 될 만큼 모든 통신수단이라든가 교통수단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석도 원시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현대 문명과 등지고 사는 오지의 그 원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남태평양의 한 오지에서 의료보건 활동을 펼쳐오신 경희대학교의 의과대학 백영한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던 그 옛날 원시시대, 석기시대의 생활을 하는 분들의 모습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저의 그 전공이 열대병인 관계로 네. 1970년서부터 네. 87년까지 네. 근 한 17년 동안을 네. 그분들의 사회에 항상 드나들고 네. 그들의 생활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남태평양 그 오지에서 석기시대의 생활 방식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 활동을 그동안에 쭉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고 또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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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태평양은 이제 그 적도 직하의 남태평양과 네. 그 중부 태평양에 네.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이제 깔려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섬을 갖다가 이제 대체로 세 가지로 이제 그룹핑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제일 동쪽에 있는 것은 하와이, 타히티, 사모아를 포함한 네. 그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네. 비교적 체격이 크고 네. 또 이 주로 이 음식물로서는 그 근경, 네. 이 토란과 같은 그런 것을 주식으로 하는 그 족속이 사는 지역이 폴리네시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폴리네시아를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적도 직상에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괌, 사이판을 포함한 그런 또 섬들을 일군으로 해서 미크로네시아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에 사람들은 좀 키가 좀 작고 네. 머리카락은 이제 직선형입니다.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필리핀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이 미크로네시아고, 네. 그 다음에 이 적도 직하의 솔로몬 군도, 파푸아 뉴기니, 그 다음에 이 피지가 메라네시아에 속합니다만은 그것은 그 양쪽 폴리네시아와 메라네시아의 그 접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 메라네시아라고 하는 뜻은 얼굴이 검다는 뜻인데 그것이 무슨 아프리카의 흑인 비슷하게 까만 것이 아니라 갈색의 인종입니다. 네.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제 곱슬머리고, 그리고 대체로 여기 사는 족속은 말레이 반도에서 막 카누를 타고서 이주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만은,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마라리아 기타 열대병이 가장 창궐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메라네시아고, 여기를 넘어서면은 이 폴리네시아나 이 미크로네시아에는 그 마라리아 같은 그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브레조의 지역 본부는 그 남태평양의 본부는 피지에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솔로몬 군도와 인구 300만이 사는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한 10여 년을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아직도 그렇게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파푸아 뉴기니가 인구가 300만입니다만 그 중에 3분의 1인 100만 명이 결국 그 마라리아도 없고 비교적 좀 선선한 고원지대에 삽니다. 그것이 한 100만입니다. 그 100만의 인구 중에 지금으로 봐서 한 3분의 1은 여전히 그 태고 그대로의 석기 시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거기에 그 의료 활동을 하러 가셨습니까?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저의 전문이 열대병입니다.
쥐를 잡아다가 조사를 하고 쥐의 진드기를 조사하고 또 여름철에는 모기를 조사하고 이제 그런 그 연구 활동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모기에 대한 조사 연구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60년도에 군에서 나오자마자 네. 그 당시 보건사회부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동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시행하던 마라리아 조사 사업에 제가 책임자로 있어가지고 그 사업에 한 7년 동안 종사했다가 네. 그 후에 이제 어떤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보르네오에 있는 그 무르나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네. 석유 왕국입니다만은 그 나라에 가서 보건국장으로 있으면서 브루나이 그 인구가 한 20만 되는 조그마한 왕국입니다만은 거기서 마라리아를 완전히 근절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인정이 돼가지고 네. 제가 1970년 11월에 네. 저 남태평양에 그 소로몬에 그 마라리아가 많았는데 네. 그것을 퇴치하는 그 사업에 세계보건기구의 소위 아드바이저로서 네.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섬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섬이 약 한 600m에 걸친 거리에 두 줄로 된 열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인구가 20만 살죠. 상당히 그 인구의 분포는 희박합니다. 네. 한 무락이 그것도 한 4, 5개 가구 정도. 600m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600km. 600km겠죠. 네. 네. 거기에 이제 20만의 인구가 분산해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 1976년에 네. 파푸아 뉴기니가 호주의 기반에서부터 이제 벗어나 가지고 네. 독립을 하는 독립식전의 사진입니다. 저게 지금 호주의 그 유니언 잭크기가 막 지금 강화될 무렵에 찍은 사진이고 네. 이것은 이미 완전히 호주의 그 국기가 지금 강화돼 가지고서 저쪽에서 지금 국기를 지금 접어 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재밌는 것이 네. 이 석기 시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아는 것이죠. 도저히 자기들이 근대 국가 같은 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그 독립을 하지 않겠다고 네. 상당한 시간 동안에 그 좀 저항을 했습니다마는 네. 결국 유엔에서는 호주로 하여금 식민주의를 포기하라. 네. 또 호주인 자신도 지금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식민주의자라는 낙인을 지키는 건 싫으니까 네. 반강제로 독립을 시킨 겁니다. 저와 같은 예는 아마 세계사에서 아마 드물 겁니다. 그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석기 시대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DDT를 뿌린다든가 주사를 한다든가 무슨 혈액을 채취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많겠어요? 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독립 후에는 확실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 역시 뭔가 하면 소위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네. DDT를 뿌린다는 거는 네. 말하자면은 개인의 그 프라이빗에 대한 좀 일종의 침범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DDT 뿌리기 전에 뭐 사람들이 뭐 세간살이 뭐 가구는 얼마 안 되더라도 네. 일단 다 밖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이 DDT 뿌리는 그 직원들이 좀 친절하고 그러면 좋은데 네. 몇 년씩 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난폭해지고요. 네. 그래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식민지 시대에는 관의 힘이 세기 때문에 네. 정부의 명령이다 하면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또 한 가지는 확실히 DDT를 뿌리고 나서 한 1년 지나면은 마라리아가 눈에 띄게 없어집니다. 네. 상당히 그럼 매일 뿌립니까?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입니다. 6개월에 한 번 네, 뿌립니까? 네, 네. 네. 근데 이분들이 그 비교적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이 서양 의학을 믿는 거죠. 그 믿게 된 동기는 이 요우즈라고 하는 병이 그 소로몬이나 파푸아뉴기니에는 도초에서 그 유행을 했는데 이 피부에 더러운 궤양이 생깁니다. 네. 이 병원균은 그 매독의 균과 비슷한 균인데요. 네. 그 열대 궤양이라고 하는 병인데 아주 그 더럽죠 피부들이. 근데 이것이 WHO가 1963년인가 4년에 소위 요우즈를 관리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네. 그것은 간단합니다. 네. 페니실린 주사 한 번으로 네. 이 궤양이 다 없어집니다. 하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아주 이건 뭐 기적이죠. 기적이고. 네. 네.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막 이 서양의학의 그 압도적인 그 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상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서양 의사가 한다면은 대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페니실린 주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주사 침이라는 것은 뭔가 마력적인 힘이 있다. 아하. 이게 마라리아를 조사할 때도 기본적인 것은 1 내지 9세의 어린애기들을 어떤 그 표변을 추출해 가지고 그 집단에 대해서 손에서 이 바늘로다가 찔러 가지고 네. 피를 한 두 방울 받아서 유리에 발라 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건데 네. 이 바늘이 좋으니까요. 네. 절대로 거부합니다. 어린애기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체열할 때도요. 네. 불악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네. 또 별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외래자가 들어오면 참 호기심 가지고서 모여들죠. 네. 그러면 저마다 손 내밀죠. 자기도 해달라고. 네. 네. 이제 그런 그럼 뭐 정도니까 DDT를 뿌린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문제는 없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 문제가 왜 있는가 하니 결국 어떤 그 아스피린을 우리가 환자한테 주면은 네. 두통은 사라지는데 네. 이제 위가 쓰립니다. 네. 그게 부작용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DDT를 갖다가 전국 규모로다가 한 18만 인구에 한 사람에 5명이 산다면은 한 4만 이호를 네. 전국적으로 다 뿌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은 또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DDT를 갖다 서프라이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 필요한 그 배를 동원한다든가 보통 일이 아닌데 하여간 철저하게 했습니다. 4, 5년 동안을. 그랬더니 불악에는 고양이를 다 죽였습니다. 고양이가 왜 죽느냐? 벽에 전부 다 DDT가 붙어 있습니다. 발라져 있는데 허옇게. 그 고양이가 항상 뭐 근질근질하게 되면은 자기 몸을 갖다가 이제 벽에다 기대고서 네. 비비는 비비는입니다. 네. 비빈 다음에 그걸 입을 핥습니다. 네. 그럼 DDT를 먹었습니다. 네. 그 전부 다 새끼 고양이들이 전부 마비를 일으켜서 죽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체 그 소로몬의 한때는 전체 고양이가 괴멸 상태입니다. 아하. 이제 이렇게 되니까 쥐가 흔들죠. 네. 근데 쥐가 많이 들어오니까 불악 사람들은 이제 그걸 또 깨닫습니다. 이 DDT 뿌리기 시작했더니 고양이 다 없어지고 쥐만 쥐가 들어오더라.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그 이제 막 DDT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싫어하는 이유가 또 된 거죠. 그 사람들은 미신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석기 시대의 생활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면 그 원시적인 어떤 미신이 많을 것 아닙니까? 완전히 귀신의 세상에 사는 겁니다. 예. 도처에 다 귀신입니다. 네. 무슨 귀신을 자기 조상들의 정력이죠. 네. 조상의 정력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출생을 하고 사람이 병에 걸리고 어디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부적 전쟁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벼락이 떨어지고 이게 전부 다 그 초자연의 힘을 가진 어떤 힘의 지배하에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의 조상의 그 정령을 잘못 좀 모시면은 네. 그 정령이 와서 화를 입힌다. 네. 그래가지고 미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조상의 그 정령을 뭐랄까요 잘 그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네. 이 사람들이 비교적 그 석기의 그 기구 조각 기구를 가지고서도 목각을 잘 만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전체 사람의 인체 전부를 다 표현하는 네. 심지어는 성기까지 다 묘사하는 그와 같은 그 전체의 그 인체의 그 인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무수히 만들어서 그 귀신당에다가 모셔놓습니다. 저도 그 파푸아뉴기니아 그 북부의 세피크라고 하는 지방에 갔을 때 그쪽 사람들이 유난히 그 목각을 잘 만드는데 그런 귀신당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인형을 쌓은 거를 대낮에 으스스한 데 들어가 보면은요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다 귀신 같고 이렇게 그 귀신을 많이 믿는데 여러 가지 또 그 우리가 사업하는데 힘들게 만드는 미신이 많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솔로몬 군도에서는 이 여성들이 이제 그 생리 기간 중에는 네. 불악에 못 있게 합니다. 그 월경 집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네. 불악 밖에다가 집을 한 채 지어 가지고서는 그 생리 중에 있는 여성은 거기 가서 그 기간을 마쳐야 되고 네. 또 갓난아기를 낳는 그 산모도 네. 불악에서는 애를 못 낳습니다. 일단 그 월경 집에 가서 애를 낳죠. 네. 그 DDT 스프레이 팀이 들어가서 뿌리려면은 못 뿌리게 합니다. 네. 안 된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스프레이 통이라는 것이 그 하도슨 그 스프레이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스테인리스에 번쩍번쩍한 겁니다. 네. 그거 쓰면은 무슨 정력이 노화됩니다. 네. 그래서 그 월경 집에 그 스프레이 할 때는 그 스프레이 통을 빨갛게 또 저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네. 소방대가 쓰는 그 소화전 같은 것을 또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네. 그럼 4개가 있으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5개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귀신당에는 DDT를 뿌리면은 벽이 전체가 허해지는데 네. 그 흰색은 자기네 정령이 노하게 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노란 페인트를 같이 DDT와 타가지고 이제 옥구루색, 네. 좀 갈색 비슷한 색을 갖다 칠해줘야 됩니다. 네. 이와 같은 것이 또 그 사람들의 미신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대항해주지 않으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네. 또 한 가지 미신은 이제 뭐 이거 원시 사회에서는 아무데나 있습니다만은 소위 전달 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톱이라든가 머리카락 이런 것 갖다가 함부로 버리면은 그걸 나를 싫어하는 적이 그걸 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요술을 써가지고서 나한테 병을 일으키게 한다. 이것이 전달 그 주술인데 저는 십몇 년 동안 소로몬이나 파푸아뉴기니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은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걸 못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배설물은 네. 절대로 남이 주스면 안 됩니다. 네. 그 장글 속에 들어가든 어디서 들어가든 자기만이 아는 비밀 장소에서 용문을 마치고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모르죠. 네. 심지어는 길가에서 용변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소변 보는 사람도 못 봤고. 네. 왜 이렇게 철저한가? 그걸 무서워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걸 노출시켜 놓으면은 네. 항상 나의 적이 가지고 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무슨 요술을 쓰면은 내가 걸린다. 그래서 좀 불결한 말씀입니다만은 장구에 들어가거나 오늘 또 개울에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분산시켜 버립니다. 용변 본 다음에. 근데 이와 같은 것은 그 근대적인 그런 위생 교육을 하는 데는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 양반들이 어느 정도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암사동의 그 자료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들의 선조들은 아무래도 좀 머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토기에다가 빗살 무늬를 갖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것도 상당히 예술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 토기를 구워 가지고서 그 토기를 갖다가 마치 그 탕약을 끓이는 식으로 그 토기를 써 가지고서 스프도 만들었을 국도 만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원시적입니다. 그런 일체 그 용기라는 게 없었고 그릇이 없군요. 그릇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대나무를 쪼개서 네. 대나무 사이에다가 자기가 사냥해 해온 그 동물의 그 고기를 여며 가지고 네. 살을 여며 가지고 그 대나무 새에 그막 이렇게 순대 만드는 식으로 넣어 가지고 그 대나무 통을 이렇게 다시 다져 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그 돌에 불에다가 돌을 굽니다. 네. 한참. 네. 그 구운 돌 사이에다가 그 대나무를 그 고기가 들어간 대나무를 넣어서 묻어두고 네. 또는 이제 그 생선 같은 것이 잡았다면은 네. 그건 바나나 잎에다가 싸서 네. 그걸 갖다 돌 사이에 집어넣어서 하루 전에 둬두면 익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취사를 했지. 그리고 쌀이 없으니까 뭐 밥을 지을 필요는 없겠죠. 그 사람들이 그 주식이 태고 때부터 계속 근경입니다. 뿌리. 네. 그러니까 고구마입니다 주로. 네. 고구마를 주식으로 하는데 고구마 우리나라 고구마하고 예, 같은 같습니다. 시스템은- 예, 네. 그 고구마를 고산지대 잘 자랍니다. 네. 그래서 그 고구마를 이제 돌 사이에 이제 그 구워가지고 네. 넣었다가 구워서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용기가 필요 없는 그런 취사를.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국물 있는 이런 음식은 전혀 없겠군요. 예, 저 바닷가에 가니까 역시 고구마를 또는 토란을 먹습니다만 토란. 네. 그대로 먹기가 거북하니까 역시 이 구근이 있는데 네. 바닷물 퍼다가 네. 호박 넉줄을 넣어서 네. 계란 풀어가지고 만드는 스프입니다. 아니 그게 원시 시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해 먹는단 말이죠. 지금에 와서죠. 지금에 와서. 예. 그럼 그릇은 뭘 쓰고요? 지금이야 그 해안지대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철기를 쓰고 있죠. 그 뭐 조금 뭐 고속도로에서 3, 40km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릇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이야 사용을 하는데 네. 역시 그 식이라는 것은 식사의 습관이라는 것은요. 네. 아무리 그 알루미늄 냄비가 있다 하더라도 네. 안 씁니까? 역시 자기네 그 고유의 방법으로 해야 풍미가 있을 겁니다. 그 사냥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냥도 하죠. 그 사냥은 뭘 가지고 근데 합니까? 사냥이라는 것이 맹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 있던 것이 이제 가소왈이라고 하는 타죠. 네.
적은 타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왈라비라고 하는 그 좀 겁쟁이 그 보유 동물인데요. 네. 그런 정도의 동물. 그러니까 뭐 맹수는 없었으니까 예, 비교적 뭐 수렵은 쉬웠죠. 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원주민입니까? 네. 네. 이것은 저 이 섬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네. 뭐 상당히 전 현대 문명과 접촉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왜 저렇게 저 육체가 저렇게 그 남자들이 이렇게 튼튼한가 하면요. 저건 일종의 적자 생존입니다. 어렸을 때 벌써 말라리아에 걸리고 네. 연약한 애들은 다 이제 이미 죽었고 네. 이제 저런 어른들은 이제 상당히 튼튼한 어른들만 살아남은 거죠. 이 사람은 뭘 이렇게 요란스럽게 치장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추장입니다. 추장인데 그 추장이라는 것이 무슨 저 세습제로다가 추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락에서 가장 그 돼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돼지는 그 상당한 그 자기의 그 부의 하나의 스테이터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돼지는 저거 한 마리 고기로 따지면은 도시장에서 뭐 고기값만 치면은 100불도 안 되겠지만은 고원지대에서 이제 추럭 몰고 가다가 저렇게 산 돼지를 하나 치워놓으면요 한 3, 400불은 보상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돼지 그만큼 그 추장이라든가 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정말 돼지는 뭘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럼 몇 마리나 가지고 있어야 추장이 됩니까? 그건 뭐 한 2, 30마리 가지고 있으면 네. 그리고 추장은 저기 그럼 그 나라에 가서 추장이나 한번 할까 봐요. 네. 돼지를 한 100마리 가지고 근데 그 와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네. 또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문제죠.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저 지금 목걸이 그 목걸이가요. 저거 전부 돼지 이빨입니다. 아하. 네, 돼지 이빨이고 저 목에 찬 것은 저 바닷가에서 가지고 올라온 저 이 조개입니다. 네. 그걸 키나조개라 그래가지고 네. 상당히 그 값이 있는 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제가 소로몬에서 볼 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그 불악에서 시장에 가봤더니 조개류를 화폐 대신으로 쓰고 있었으니까요. 네. 잘 자란 조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그걸 화폐로 네, 여기서부터 그 실에 꼬인 그 자잘한 조개를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잽니다. 잘라요. 그게 저 한 10센트에 해당하는 네. 값어치가 나가는데 그 저 지금 목에 찬 것도 저거 다 그 값으로서 비싼 값이 나가는 거죠. 예. 그저 머리에 쓴 거는 저거 새 깃입니다. 네. 새를 저 망을 쳐가지고서 새를 생포해가지고서는 저걸 뜯어가지고 저 머리에다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활인 것 같은데. 예, 저거 이제 활하고 저 화살이 활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화살도 이 무슨 칼로 깎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체 그 청동기, 석기, 철기 시설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서요. 네. 돌도끼나 돌칼로 다 깎는 거죠. 화살도요. 예. 저거 전부 나무입니다. 예. 예리한 딱딱한 나무로 된 건데 예. 저것을 이제 맞아 봤댔자 심장을 뚫으면은 죽겠지만은 대체로는 팔이나 이런 데 맞으면 그대로 빼면 그만입니다. 그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예. 예. 고산지대에 있는 이쪽은 여자 같은데. 네, 이게 저 거기 고산지대 그 처녀들입니다. 어. 저 앞에 그 조개를 이렇게 차고 있죠? 네. 저거 값이 나가는 겁니다. 키나 조개라고 하는 건데요. 네. 키나라고 하는 것이 파푸아뉴기니 지금의 현재 그 국립은행의 그 화폐 단위가 키나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갑오로 지금 치는 것이고 네. 이쪽 그 우측에 있는 그 여성은 그 목에다가 저 구슬로 된 그 목걸이를 돌렸는데요. 저 구슬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한 100년 전에 백인들이 왔을 때 세 가지 물건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럽니다. 토지를. 네. 뭔가 하면은 돌도끼로 뭐 나무도 찍고 심지어는 통나무도 만들었으니까 그 돌도끼가 능률이 있습니까? 네.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80cm 정도의 나무 같으면은 돌도끼로 자르는 시간보다 쇠도끼로 자르면 한 4분질이 절약이 됩니다. 그렇겠죠. 요만한 나무는. 네, 네, 네. 저 거목은 못 자르죠. 네. 그래서 제일 놀란 것이 도끼, 네. 그다음에 성냥입니다. 그 이런 원형 집에다가 모닥불을 피고 있다는 것은 네. 한 번 그 석기인들이 이 나무를 비벼가지고 그 밑에다가 불이 잘 붙는 풀을 놓고서 불을 만들어서 이 확 이렇게 하는 그 화염이 나오는 걸 만들려면은 여간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불을 만들었다 하면은 꺼뜨리지 말아요. 끄면 안 됩니다. 계속 모닥불 피는 거죠. 그래서 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방이 항상 연기로 차 있기 때문에 뭐 기관지염, 폐렴에 걸리고 막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끼, 성냥,
그다음에 유리된 구슬입니다. 네. 여성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죠. 하하. 그걸 엮어가지고서 실에 꼬여가지고 목에 두르고 그래서 구슬 성냥 도끼 때문에 그 자기네 땅을 다 백인들한테 팔아넘겼다.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말은 뭘 씁니까? 이 말이 또 재밌는 것이 파푸아뉴기니만 하더라도 인구 300만이 네. 700개의 부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깊은 골짜구니 산 넘어가서 또 부락이 또 하나 있고 또 부족이 살고 완전히 이렇게 격리를 살아버려 했기 때문에요. 네. 이 서로가 부족끼리 말이 통하지가 않았죠. 그래가지고 파푸아뉴기니의 지금 언어 학상으로 1000개가 있습니다. 700개 부족이 사는데 네, 언어는 1000개가 있단 말이죠. 1000개 언어입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의 얘기가 파푸아뉴기니의 그 석기 시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언어의 네. 3분의 1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3000개가 아마 그러면 있는 아래 위에 불악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겠군요. 그 지금은 뭘 쓰는가 하니까 결국 독일 사람들이 결국 식민지 통치할 때 네. 부족 간에 말이 안 통하고 또 자기들이 부려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진 잉글리시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건 국민학교에서 배웁니다. 네. 또 그 나라의 국회의원도 전부 다 피진 잉글리시로다가 국회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건 이제 영어와 독일어를 섞어서 만든 말인데요. 네. 그 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을 했을까요? 독일어를 가르치면 독일어를 가르치지. 독일은 못 배웁니다. 전혀 못 배웁니까? 불란서 말도 배우기 힘들죠. 영어는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럼? 영어로도 이제 이 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디스커션을 합시다. 네. 그 디스커션의 말이 어렵죠. 네. 톡. 또 이 무슨 가서 내가 인스펙션을 한다. 네. 그래서 무슨 저이 검사를 한다. 네. 그건 룩입니다. 네, 보는 거 2번 본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관청은 네.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 하우스 페이퍼. 네. 그다음에 병원은 하우스 시크. 네. 그다음에 은행은 하우스 머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호텔을 지나가면은 네. 백인들이 안에 가서 맥주 마시고 있죠. 네. 원주민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네. 그런 복장은 못 들어온다. 반드시 넥타이 하고 들어오라. 근데 넥타이가 갑자기 있어야죠. 네. 그래서 백인들이 이제 통인들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호텔에 들어갈 때는 정장하고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그럼 거기서 백인들이 이제 맥주를 마시니까 아하, 저건 하우스 드링크. 이 식으로 말을 맞는 거죠. 아주 말 재밌습니다. 그 호텔 식당을 보니까 하우스 드링크 아닙니까? 그럼 자는 방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건 또. 침실이요? 네. 하우스 슬립. 예, 그렇게 식으로 하면 되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 박사님하고 저는 지금 토크 하고 있는 톡톡이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네. 말이 하나죠. 네. 우리 단일민족입니다. 네. 그 완토크입니다. 토크가 하나다 이게. 어허. 그럼 우리 완토크가 되면 우리 부족, 네. 우리 사람들 네. 그 완토끼죠.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말하고 예, 있습니까? 그 내가 이제 요새는 이제 파푸아뉴기니아도 한국 분들이 현대에서 나왔던 분들 계시고 몇 분 삽니다. 그러면 지방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뭐냐 하면 우리는 코리아는 완톡이다 그러면 돼요. 한국말만 쓰는 완톡이다. 그리고 완톡이 한 700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의 영어 단어만 알면은 대화는 되겠습니다.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아, 그 또 그 사람 방식의 대화하는 그 단어를 또 만들어서 하니까 그걸 배워야 돼요. 아. 부족들이 원래 사용하던 언어는 요즘은 안 씁니까? 쓰죠, 자기. 그것도 쓰고 이제 이것도 쓰고. 소위 링구아 프랑카 공용어가 이제 그 피진 잉글리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파푸아뉴기니 가서 시민권 따려면요 백인도 그 피진 잉글리시 시험에 통과돼야 됩니다. 말을 오히려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당히 그 상상력 있는 말들을 만들어냈어요. 예. 근데 그 산악 지방에 사는 원주민들이 뭐 식인종이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식인종은 뭐 산악지대뿐 아니라 해안지대에도 있었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자꾸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 결국 살아먹는 건 좋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뭐 완전히 없어졌죠 지금은.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식인 풍습이 생긴 것이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단백질이 모자라기 때문에 먹기 시작했다는 얘기. 결국 뭔가 하면 거기는 대동물이 없습니다. 이 소나 말은 백인이 가지고 들어온 거지. 네. 저 말레이 반도에서 그쪽으로 이주할 때는
통나무 배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네. 통나무에 송아지 쓸 수 없죠. 그렇겠죠. 그래서 송아지 말을 못 가지고 왔죠. 네. 강아지, 돼지는 가지고 갔습니다. 새끼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대동물이 없고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짐승은 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플라잉 폭스라고 하는 거대한 박쥐가 있습니다. 네. 그 박쥐는 날개를 빼고서도 토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밤에 이제 어두우면 한 수백 마리가 이제 날아다니는데 아주 참 기분 나쁩니다. 깨악 울고 그런 박쥐가 이게 거꾸로 매달리는데 그걸 잡아서 먹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트리 칸가루라 해가지고 칸가루의 그 새끼 같은 거 있습니다. 한 요만큼 된 거. 네. 아주 그 와라비라고 하는 그 소동물이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는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사람 먹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면 누구를 먹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널리 이제 그 격리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네. 아주 인구 밀도가 희박하고 자기네 부족끼리만 이제 모여서 살고 하기 때문에 결국 외계하고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완독구 이외에는 네. 그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다. 다른 부족은 다른 사람이 부족은 아니고. 사람을 안 보고 몽키 정도로 보는 거죠. 원숭이 정도로. 네. 그래서 저것은 먹어봤대서 괜찮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한 80년 전에 쓴 기행문에 그 사람이 사람을 그 먹는 것은 참 천하고 참 부도덕한 일이다. 네.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지방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네. 너희들은 말이지 소나 닭이나 돼지 같은 더러운 걸 먹는다 이게. 근데 사람이 제일 깨끗하고 우리는 그것을 먹는데 천한 것은 너희들이지 왜 우리가 천하느냐. 이 반문한 정도가 있었다는 정도로 거대 일제 그 죄의식도 없었고 중국 사람들 자그마한 그 무역선이 파손해 가지고서 이제 그 상륙을 했어요. 네.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그 중국 사람 선원들을 역시 아마 좀 너무 기진맥진하니까 먹고 싶은 생각 안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 잘 이제 먹이고서 네. 살이 좀 오른 다음에 네. 그 중에 대부분을 다 타살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서너 사람은 남겨놓고서 그 불악에 남아있던 그 과부한테 결혼을 강요합니다. 그 중국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지방 여성하고 다 같이 살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그 부근에 그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얼굴이 동양 사람 같이 좀 허위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후손에 틀림없습니다. 그건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식인에 관련되는 얘기인데 식인이 결국 의학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그 고산지대 그 고로과라고 하는 그 읍이 있습니다만은 그 읍에서 한 15km 떨어진 지점에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쿠르라고 하는 병이 유행했던 지역입니다. 이 쿠르라고 하는 뜻은 웃는다는 뜻인데요. 지방말로.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 병의 그 병원균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가지고서는 이 안면신경에 이제 경련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웃는 거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 병은 걸리면은 100%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잠복기가 길고 병의 또 그 경과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발병 이제 걸리면 한 20년 후에는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그 가주색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학자하고 지금도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이클 알파스라고 하는 의사가 여러 모르다가 이 병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것이 부족끼리 항상 걸리니까 유전병의 일종이 아니겠는가. 심지어는 그 불에 탄 재, 흙 모든 걸 다 수집에다가 분석을 해보고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다른 부족과 다른 그 나라와 다 다른 점이 뭐냐? 결국 식인이 다릅니다. 풍습이. 그래서 식인에 대해서 착목을 했죠. 그래서 봤더니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 구루병으로 돌아가시면요. 네. 그 할머니를 나쁘게 말하면 도살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다 이제 놀아 먹습니다. 그 할머니의 그 척수나 고래는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역시 그 근육에는 바이러스가 적은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대나무를 이 통을 갖다가 반 짜게서 거기다가 이제 뼈에서 살을 여며가지고 그 대나무 새에다가 착착 쌓아가지고 그 대나무 통에 고기 있는 것을 구워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열이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감염된 것이죠. 근데 남성보다는 여성의 감염률이 높다는 것은 이 살코기는 다 남자가 먹고 내장이나 골은 여성들한테 줍니다. 이제 역시 그 뭔가 여성의 지위가 낮아요. 거기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이제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아마 한 15년 전에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시기 그러면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의 시신을 먹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죽고 네, 나면은.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걸리죠. 그러면 걸리는 것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퍼질 거 그 아닙니까? 부족에서만 그것이 유행을 했죠. 아, 바튼 블레더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파푸아뉴기니에서 한 근 20년 동안 연구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분이 보는 관점은 이 사람들의 그 식인이 자기네 동족끼리 먹을 때는요. 그 외족은 먹습니다. 적을 먹으면 세진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에 네. 부족 전쟁하다가 잡아온 포로는 잡아먹죠. 하지만 자기의 할아버지를 먹는다는 거는 이게 하나의 그 의식이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자기가 몸에다 놓아 갖는다는 애정의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봐요. 그게 또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참 애정치고는 참. 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 17년 동안이나 남태평양의 오지에 가서 그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그 마라리아 방역 사업을 하시고 오셨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마라리아가 많이 근절됐습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원래가 이 DDT를 사용해 가지고 마라리아를 없앨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은 네. 대만에서 실험을 했었고 네. 이탈리아의 그 사르디니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히랍에서 그리스에서 했습니다. 네. 이런 섬들은 전부 다 중진국 아닙니까? 네. 그런 지방에서는 그것이 됐는데 열대 지방에서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이 모기의 서식에 적당하고 또 주민들이 전혀 위생 사상이 없어가지고 마라리아 예방에 대한 개념이 없는 연중 마라리아가 전파하는 지역에서 과연 DDT 살포 가지고서 마라리아가 없어지겠느냐? 그리고 WHO 자신도 상당히 그런 그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나 파푸아뉴기니다가 DDT를 써가지고서 마라리아를 근절시키려는 작업을 하라고 WHO가 권장한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부 스스로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하니까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도와줬는데 독립하기 이전에는 이 마라리아 근절 사업이 상당히 잘 진행이 돼가지고 솔로몬 군도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마라리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독립 후에 이 사업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이 감독 체계가 완전히 이제 컬랍스되면서 거의 마라리아 유행도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죠. 지금은 파푸아뉴기니나 솔로몬에서는 전 주민의 한 반 이상이 감염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그 알레르기성 천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다면서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이제 막 기생충이 우리나라에서 막 많이 줄었죠. 특히 그 퇴비를 쓰지 않고 네. 인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농사법이 개량이 됐기 때문에 소위 그 토양이 흙이 매개하는 그런 회충이라든가 십이지장충 같은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뭐 이 어떤 그 습관으로 오는 그 간 흡충이라든가 간 디스토마 같은 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점점 막 이 기생충학도 좀 방향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 먼지 속에 아주 0.3mm 정도의 그 하얀 진드기가 있어가지고 이 진드기가 기관지 천식 또 눈 알러지 또 코의 그 비염, 코 알러지 특히 어린애기 사이에서 이걸 일으키는 그 주범이 이 먼지 속에 있는 그 진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실에서 쭉 계속적으로 이 진드기의 계절적인 그런 그 소장이라든가 또 진드기를 저희 교실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레르기에 관련된 것을 좀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현대 문명에 덜 오염된 남태평양의 오지에서 보건의로 활동하고 또 그 마라리아 예방 활동을 17년이나 하시고 그리고 오신 백영환 교수님을 모시고 원시적인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